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 조각을 이용한 만들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천천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 나무 조각을 이용한 만들기를 할 때 필요한 거는 당연히 여기 나무 조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투리 나무, 여기 아이스크림 막대기, 그리고 성냥개비, 미니 상가지라고 불리는 이런 작은 나무 막대들, 그리고 여기 풀, 나무를 붙이기 위한 목공용 풀을 준비를 했어요. 이 재료를 하나씩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면 좋은지, 어떻게 구하면 좋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풀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풀은 저희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저희 이거 자주 문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공풀이에요. 이 만능 목공풀은 아이들이 쓰기 쉽게 이렇게 얇은 면, 가느다란 면, 그리고 두꺼운 면, 두 가지 면으로 돼 있어요. 이 풀의 장점은 손에 묻지 않게 쓰기 쉽다는 데 있지만, 오늘 활동은 5세 이상의 어린이들, 5세, 6세, 7세 그 이상의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인데, 5세의 경우에는 좀 손에 힘이 약해서 얘가 가득 차 있는 새 거일 경우엔 쓸 수 있지만, 이게 한 반 이상 쓰고 나면은 안에 풀들이 남아는 있는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요 부분에 내려와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짜서 쓰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금방 되곤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한테 쓰기 쉽도록 이렇게 대형 풀을 준비를 같이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떻게 나눠주면 좋은지는 이따가 자세히 활동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시면 활동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풀을 덜어줄 그릇, 이 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놓는 그릇이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소분하기 쉬운 이런 작은 통들, 재료를 좀 많이 쓰고 싶어 하거나 일단 다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좀 많이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아요. 아이들한테 뭐 이만큼 덜어주고, 이거 다 쓰면은 또 더 줄게, 다 쓰면 여기다 또 덜어 쓰자, 너가 다 쓰고 나서 얼마든지 쓰고 싶은 만큼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덜어서 쓰도록 하면은 아이들이 그런 재료를 더 쓰고 싶은 마음 같은 거를 충족을 하면서 동시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이런 작은 통들을 저는 항상 준비해 두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저희가 흔히 아이들 만들기 재료로 많이 구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막대예요. 요거의 장점은 모양이 다 통일되어 있어서 어떤 만들기를 할 때 부품으로 되게 쓰기가 좋아요. 요거는 미니 성냥개비, 미니 상가지, 이렇게 정확한 호칭은 모르겠는데 이런 나뭇가지들이고, 이것도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꾸미기가 좋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사실 메인 주인공은 얘예요. 이거는 자투리 원목이에요. 이제 이 원목 조각들을 이 주 재료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특히 이거는 얘네를 만들 때 조금 부재료로서 저희가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금 일단은 옆으로 두고 얘를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원목 조각 만들기를 할 때 이 재료를 구할 때 자투리 원목이라고 검색해서 구하시면 좋은데, 이제 요 재료의 자투리 원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모양이 항상 동일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리고 항상 비슷한, 예를 들면 이 삼각형 모양이 필요한데 삼각형 모양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다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해요. 뭐냐면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뭘 만들려고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모가 있으니까 이걸로 예를 들면 나무를 만들고 싶은데 뭐 정사각형이 아니라든지, 그럼 이렇게 붙여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또 다른 모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네모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블럭놀이에서 뭐 창의력이 길러진다는 게 약간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조각이 여러 가지 있는 걸 저희가 구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자투리 원목을 구입할 때 이렇게 상자 단위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되게 여러 가지 크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꺼내서 하나씩 보여드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상자에 있는 원목 나무 조각들을 제가 크기별로 이렇게 꺼내서 한번 늘어나 봤어요. 용도를 왜 구별하냐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큰 조각을 주면은 만들기들이 좀 다 커져요. 왜냐면 기본 여기서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서 뭐 집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집을 만들면 여기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벽들을 쌓아 올리게 되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활동 목표에 따라서 내가 크기를 조각을 아이들한테 좀 분류를 해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이 활동을 오늘 처음 해봐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작은 조각에서 시작해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보시면 더 좋아요. 특히 이 친구들이 뭐 5세, 6세라면은 이렇게 작은 조각에서 만들기 시작하시고, 7세여도 한 요 정도 크기의 조각을 주고 아이들이 뭘 만드는지, 어떤 걸 만들고 싶어 하는지 지켜보면서, 만약에 집이나 그런 큰 규모의 것들을 만들고 싶다고, 버스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약간 더 큰 조각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만들기 규모를 어느 정도 저희가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는 재료의 크기를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춰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큰 조각들은 어떻게 하냐? 이 큰 조각들도 만들기에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조각들은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활동, 이렇게 꾸며서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하면은 또 되게 좋아요. 이런 작은 애들은 그림 그릴 자리도 없고, 이 원목 조각에 그림을 그리면 또 느낌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할 텐데, 여기 아이들이 각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그걸 모아서 모자이크처럼, 벽화처럼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위주로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고, 작품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만들기를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다이소에서 이것도 구입 가능한 시트 도마예요. 이거는 3개에 2,000원? 이렇게 똑같은 크기에 색깔만 다른 도마가 3개에 한 세트로 2,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목공풀은 이런 나무 같은 거에 묻으면 절대 안 떨어지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또는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물건에 붙으면은 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여기 이런 플라스틱 접시, 이거는 저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구입할 수 있는 다회용 그 반찬 그릇이에요. 요게 여기 약간 얕은 거, 납작한 접시를 준비했죠. 여기다가 아이들한테 풀을 짜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쓰고 남아도 다 굳은 거는, 쓰고 남은 풀을 다 딱딱하게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내면 껍질 벗겨지듯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기관에서 요거에다가 아이들 목공풀을 짜주시면은 아이들이랑 수업하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가격도 부담이 없고 망가지지도 않고 아주 튼튼하죠.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한 제품이에요. 거의 이거랑 내용물이 비슷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뭐 아이들이 손에 너무 많이 묻히면 좋지 않겠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바르고 손에는 묻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알려주면 아이들이 조심해서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 묻은 경우에는 이런 물티슈를 아이들이 만들게 하는 주변에 놔둬서 바로바로 닦아내거나, 아니면 활동이 다 끝난 후에 물론 비누 없이 물로만 닦아내도 이 풀은 지워져요. 자, 이렇게 귀퉁이를 조금만 잘라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쓸 만큼 덜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렇게 좀 세워서, 그리고 풀을 짜는 건 되도록 어른이 같이 활동하는 뭐 보호자나 선생님께서 풀은 짜주시는 걸로 규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지만 5, 6세 또 7세 초기에는 아직 이런 걸 보면 좀 장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우리 규칙은 선생님이 짜주는 거야. 풀이 필요해도 먼저 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면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규칙은 어른이 짜는 걸로 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떻게 활동을 할지 조금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활동은 5세부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5세도 1학기보다는 1학기는 아직 이 친구들이 좀 더 어리니까 2학기 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세들은 1학기에 시작해도 되고 2학기에 시작해도 되죠. 근데 만들기의 양상이 1학기 때는 아직 5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좀 더 5세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만든 것들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좀 더 즉흥적이고 추상적이고 2학기쯤 되면 뭐 예를 들면 집을 만든다든지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자기가 떠올린 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6세 2학기쯤 돼야지 좀 어떤 멋진 결과물이 나올 텐데 6세 1학기 때는 아직 기다려줘야 한다는 뜻이죠. 자, 7세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활동의 처음에는 잘 못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직 이 친구들이 첫 경험이니까 준비가 안 됐고 능숙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다 말거나 뭔가 이상한 형태가 나와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활동을 계속 하도록 지원을 꾸준히 해주시면 아이들이 결과물을 스스로 멋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일단은 6세, 7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5세들이 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5세들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 이렇게 나무 조각들을 놔주고 자기 손이 좀 닿는 곳에 그리고 이런 작은 재료들을 같이 조금 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근데 5세들은 이거를 줘도 좋고 이렇게 처음부터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래서 이 풀은 어떤 것이고 이 풀을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걸로 만들기를 할 수 있어. 너가 만들고 싶은 거 장난감이나 아니면 만약에 이제 혼합 연령이거나 집에 다른 6세, 7세 형아들이 만든 게 있는 경우에 그걸 보여주면서 저 언니나 오빠들, 형 누나들은 저런 걸 만들었어. 너도 만들고 싶으면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견본 없이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골라오는데 어느 정도 교육기관에서 풀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풀이 뭔지 아는 친구들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이제 풀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알려주면 좋죠. 자, 이거를 너가 붙이고 싶은 데다가 바르면 돼. 이거 어디다 붙이고 싶어? 하면 뭐 이렇게 붙이고 싶다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그래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기다 아니면 여기다 그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너가 붙이고 싶은 데다가 바르면 돼. 자, 이렇게 붙이면 이제 이게 지금은 하얀색이야. 근데 요게 다 말라서 딱딱해지면은 이렇게 요거는 풀이 안 보이는구나. 제가 풀이 좀 보이는 걸로. 여기 조금 보여요. 요렇게 색깔이 없어져. 그리고 딱딱해져. 그러면 이게 엄청 튼튼해져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 요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친구들이 한 게 없어도 어른이 한 개쯤 샘플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게 아이들은 이 풀이 말라서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능력이 없어요. 설명을 듣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면 더더욱. 그래서 한 개 정도 샘플을 어른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엄청 딱딱해진다는 것. 또 이제 여기다 붙이고 싶은 것도 있어. 아이들이 5세는 좀 시야가 좁아서 요것만 하고 끝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둔 부재료를 언급해 주셔도 좋아요. 우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한번 해볼래? 하면은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5세 친구의 작품이 완성됐어요. 저는 지금 5세 친구들이 만든 결과물을 떠올리면서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분하게, 실제 5세 친구들은 이렇게 차분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뭘 붙여봤다가 모양이 생각나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좋죠. 이거 뭐 만든 거야? 아니면 이거 지금 뭐가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면 애들이 뭐 보고 좀 비행기 같은가? 그럼 비행기예요. 아니면 좀 배 같은가? 하면 배, 이렇게 대답을 해요. 5세는 이렇게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그냥 손에 닿는 대로 하다가 결과물을 보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그런 식의 활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다른 5세 친구들이 해놓은 다른 거를 같이 몇 개 해보면, 이게 제가 함께 수업한 5세 친구들의 작품이에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눕혀서도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뭘 만들었냐고 했더니 기둥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대답은 안 해줬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대답 잘 못하면 혹시 그냥 만들었어? 이러면 그렇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애들가 그냥 만들었다고 해도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생각하는 과정 자체, 5세는 그게 아직 안 되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 좋은 훈련이 되니까 애가 대답 잘 못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고 싶은 대로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생각에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아마 10이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만들기를 할 때 저희 교실에 6세, 7세들이 만든 집 만든 게 되게 많았어요. 그걸 보고 이 5세 친구들도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면 어떤 친구는 그냥 뭐 멋지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붙이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풀 바르고 붙이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 친구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5세들은 작품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5세, 6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꼭 둥그런 모양이 아니어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교구사나 이런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원목 조각이죠. 저희가 동그란 모양은 또 있지만 그걸 이렇게 붙여서, 옆에 붙여서 이렇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거나 금방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붙이면 붙여도 되게 멋진 자동차 모양이 돼요. 이렇게 하면 옆에서 보면 바로 자동차가 되죠. 이런 좀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한 번씩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내기 기다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어른이 하나쯤 이런 것들은 샘플을 만들어서 교실 한 구석에 딱 놓고, 선생님이 바퀴를 이렇게 달았더니 나무를 붙였더니 자동차가 되지 뭐야, 이렇게 하고 보여주면 아이들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하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에만 다 맡기지 않고 이렇게 어른이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가 아니고 교실 한 구석에 이렇게 쓱 아이들이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살짝 소개를 해주면 그게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촉진시키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활동 방법 자체는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최소 하루 정도 말리면은, 그러니까 이 풀이 다 투명해지면 완전히 마른 거고요. 물론 요런 것들은 아주 세게 하면 떨어지긴 해요. 근데 뭐 떨어지면은 다시 풀로 발라서 붙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하룻밤 자야 돼, 아니면 2밤 자야 돼, 그런 식으로 몇 밤 자야 된다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에도 한 편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요렇게 끝나지 않고 이거를 꾸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영상으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아까 안 보여드린, 이건 5세들의 작품이에요. 5세들 경우에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거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로만 한 거죠. 제가 이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놔줬는데 이 친구는 아이스크림 막대로만 만든 거예요. 약간 일종의 비행기 모양처럼 됐죠. 요렇게 만드는 친구도,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막대만 갖고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서 색칠은 나중에 했지만 교실에 놔뒀더니 오세가 보고 만든 거예요. 바퀴수가 똑같진 않지만 모양이 똑같은 나무를 못 찾아서 본인이 좀 비슷한 형태의 나무를 찾아서 만들고 바퀴를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세도 보고 자기 나름대로 모양을 따라 만드는 이게 오세들은 뭐냐면 보고 따라하는 것도 아직 좀 어려워서 이것 자체도 본인들한테 되게 좋은 도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활동도 할 수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오세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멋진 구조물이죠. 근데 그리고 이거에 사용된 것들은 카프라 블록들이에요. 여기 밑에는 자투리 원목, 그리고 여기 옆에 기둥들이 카프라 블록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재료로 카프라 블록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새 거를 살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뭔가 중고로 운 좋게 싸게 저렴하게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선 더 이상 이 카프라 블록을 블록놀이로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만들기 재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교육기관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카프라 블록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재활용해서 미술놀이에 쓸 경우에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실 점이, 그러면 이 재료를, 이 도구를 미술에서 쓰기로 했으면 그 재료들은 그날부터 만들기 영역, 그러니까 만들기 재료 함으로 따로 분류를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래야 아이들한테 만들게 하는 재료와 그렇지 않은 물건들의 차이점, 그러니까 구분하는 법을 좀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좀 심하면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장난감 되게 산지 얼마 안 된 것도 갑자기 미술 영역에 가져가서 풀을 발라서 만들기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태도 생기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거는 만들기에 쓰면 안 되지, 이거를, 어른들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매번 알려주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영역을 분리해서 만들기에 쓸 재료는 만들기, 뭐 예를 들면 한 큰 상자나 어떤 작은 서랍 같은 걸 해서 여기다 모아놓을 거야. 그래서 이건 가정에서 특히 예시예요. 너가 만들기 할 때 뭐가 없으면 엄마가 여기에 모아놓을게, 아빠가 여기에 모아줄게, 여기서 꺼내서 우리 여기 있는 것들만 가지고 만들기를 하자, 요렇게 해주면은 아이도 어떤 구분을 하기가 쉽고 이제 어른들도 좀 화가 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5세들의 만들기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거는 6세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제가 6세들이 만든 거는 더 이렇게 멋진 작품,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영상 끝에 사진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6세들의 만들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건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친구가 만들기를 하다가 뭔가 생각과 달라서 중도에 멈춘 거긴 해요. 근데 5세 때보다 좀 더 체계적인 거예요. 이 친구는 바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이해하고 벽을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이때 아마 아기돼지 삼형제의 벽돌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 모양으로 자기는 벽을 쌓아서 올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바닥면과 이 벽면의 길이를 맞추는 게 아마 본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벽을 쌓기가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친구가 이 다음에는 되게 멋진 집을 만들었어요. 그 사진을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집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다양한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 무슨 모양이신지 모르겠죠?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만든, 이거 6세의 다른 친구들이 만든 집 만들기를 보고 자기도 집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계단을 만들었어요. 요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풀로만 접착해서 사실 풀이 그날 안 마른 상태에서는 물렁물렁하니까 이렇게 좀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했고, 여기에 저희가 사용한 목공풀에 다른 재료를 섞어서 진짜 시멘트처럼 구현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목공풀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새롭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만든 친구도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자 이제 보면은 오세화의 특징은 이렇게 그러니까 디테일인 구체적인 부분이 자기가 뭘 만들려고 했는지 목표가 있고 구체적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뭔가 설계를 자기 나름대로 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가 나온 거는 6세 2학기예요. 1학기 때는 이 정도 수준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실 때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아이들의 수준을 조금 알고 계시면 아이들의 작품 활동이나 이런 거 계획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는 거는 2학기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나머지 작품들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목공풀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또 다르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하고 이 만든 집들을 어떤 재료들로 꾸미면 좋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도 꼭 같이 봐주세요.